제가 이제 대학에서 계속 건축을 공부할 때 문화시설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연시설, 박물관, 도서관. 그런데 이 공부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학교에 오게 됐고, 제가 이제 교수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한 것 중에 이제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도정단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초기에 저도 한 몇 년간 같이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많은 도서관에 이제 컨설팅을 하러 갔을 때 관장님들이나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조형적인 위주로 고려하여 이제 공간을 바라보아서 설계를 하고 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하루에 몇천 권의 장소들이 계속 이동하는데, 조형적인 미 위주로만 공간이 설계되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도서관 건축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수서 정리부터 많은 기획부터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고, 운영자적인 측면, 관리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용자적인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한 공간을 설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맨 처음에는 방학 때마다 도서관 가서 친한 관장님들이나 사서 선생님들이랑 맨날 놀다가, 이게 이제 공부를 진짜 하고 싶어서 문헌정보학과에 진짜 입학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석사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 박사를 또 입학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헌정보학 박사도 이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정들 속에서 건축가인데 사서니까 사서 건축가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간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분들이 들으면 너무 좀 강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공간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공간은 의도된 기능에 따라서 이용자가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당연히 인간의 행위, 인간의 삶은 정말 하나 같은 밀접한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업무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 공간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편하게 있어야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닮아간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든 아니면 그 안에 분위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이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얘기가 되게 맞는 이야기인데, 전 학교 같은 공간에서도 계속 거의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행복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이 학교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중간중간 이런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상에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꽃이 있는 공간,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문 뒤에는 제 행복 게시판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 뭐 교수님 사랑합니다, 뭐 우리 아들 딸이 준 사진이나 뭐 편지,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하고 막 이런 공간들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주택도 설계를 할 때 막 엄청 큰 창을 통해서 경치를 바라보는 게 행복하신 분이 있고, 되게 포근하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나만의 휴식을 취하는 게 나의 행복한 공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공간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런 공간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또는 그런 공간들을 살면서 집주인이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 집주인과 그 공간이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라이브러리잖아요. 근데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말로 앞에 조금 용어를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한테 여쭤보면 공부하는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오해하시거든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진짜 지역민들의 삶이
가장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기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모든 전 연령대의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서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그 삶의 위상학적으로 가장 높고 중심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학습실 같은 공간을 위주로 침묵의 공간으로 점령당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조용조용히 신발 소리조차 못 내는 공간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요즘에 도서관들이 많이 변모하고 있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아지고 방문율도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삶이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라이프러리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도서관의 공간 방향성이라고 조금 정의를 내려놓고 뭐 책에도 썼고 논문에도 썼고 뭐 보고서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융합 개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 공간, 개방 공간, 개념 공간의 형태로 도서관이 변모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변모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융합 공간이라고 해서 칸막이가 없고 벽이 없고 전체 공간이 확 트여서 전체의 하나 플랫폼 된 공간 안에서 뭐 인포메이션 커먼스 또는 뭐 러닝 커먼스 등의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무소음 공간 중심이 아니라 소음, 중소음 공간들이 이렇게 서로 융합이 되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애기들 책 읽는 소리, 뭐 뛰어다니는 소리, 뭐 사서 선생님들과 정보에 대해서 나누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그래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이런 공간들로 변모하고 있고 변모해 나가야 하고, 이렇게 변모되는 도서관들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사람들의 방문도 되게 원활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열린 시야적인 공간을 개방적으로 열림을 통해서 지속적인 우연한 만남,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정의 판단이나 인식, 그리고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유도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개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와이파이 환경이고 우리는 스트리밍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꼭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자정보를 보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공간을 막 찾아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공간 내에서 내가 뭐 무인 태블릿 PC 반납기 등등을 통해 앉는 자리 자체가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카페 같은 공간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사서 선생님들과 같이 잘 재미있게 어우러져 가는, 그래서 라이프러리라고 그런 겁니다. 소통의 공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건축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법, 구조, 뭐 친환경 요즘 이슈화되는 이런 부분보다 정확하게 이걸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시민들 인터뷰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우리가 오류가 뭐였냐면은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 도서관에 봉사해야 되는 인구가 그 주변에 한 100명이라고 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도서관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더 많은 도서관도 있고 더 적게 가는 도서관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4명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겁니다, 또는 아니면 새로 신규 건립을 할 겁니다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4명, 4%의 의견밖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4%의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습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다 조용한 공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96명한테, 나머지 96명의 대다수 시민들한테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간이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 거의 다 대부분 약속이나 한 듯이 카페 같은 휴식 공간, 아가들 책 읽어주는 공간, 소통하는 문화 프로그램, 교육 공간, 이런 공간들을 대부분 원하세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누가 이용할 것인지, 그 이용자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되게 직접적이고 범용적으로 쫙 알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하나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뭐 그것이 뭐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총괄 계획가로서 아니면 뭐 총괄 컨설턴트로서 아니면 직접 제가 뭐 현상에 당선돼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설계자로서 여러 케이스에 따라 작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핫한 뭐 의정부 미술 도서관이나 뭐 전주 꽃심 도서관, 부천시 역곡 도서관 등등이 좀 기억에 남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정부 미술 도서관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해야 할 사서 팀장님께서 직접 기획도 하시고 시장님이랑 많은 논의 끝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단계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기본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나중에 현상 발주부터 시시 설계자를 만나서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총괄 자문을 하면서 계속 꼼꼼하게 챙기고, 나중에 이제 가구까지 전부 쭉 진행되는 와중에 이 사서팀장님이 그러니까 본인 자식을 키우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간에 관리자나 관계자가 바뀌지 않고, 이게 되게 매우 바람직한 프로세스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발주 기관과 담당 사서와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용역자 또는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는 설계자, 시공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열심히 진행해온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요즘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대표 사례다 뭐 이런 거보다 도서관이 건립되는 올바른 프로세스가 지켜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과거에는 해외의 우수한 도서관들도 소개시켜드리고 뭐 제 논문이나 책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해외의 도서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국내의 도서관들도 너무 잘 지어지고 우수하고 가고 싶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많은 도서관들 중에 이제 꼭 가보고 싶은 곳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당연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연히 이제 국가도서관급 중에서는 하나 정도 빨리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핫하게 구성된 것들 중에 이제 의정부 미술도서관, 또 전주 꽃심 도서관, 그리고 이제 또 좀 소규모에서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게 구성된 거는 뭐 부천시 역곡도서관이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이제 신축된 도서관들도 매우 좋지만 요즘 리모델링의 시대입니다. 약 75% 이상이 최근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적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건립된 도서관들도 20년 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 전에 도서관들은 30년, 40년 차의 내구년을 겪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 대비 옆에 너무 낙후된 도서관이 있으면 이 역차별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내가 여기 살고 싶은 것들을 막 내가 선택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새로 지어진 도서관들 옆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데 낙후된 도서관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상황도 보면 리모델링 지원되는 도서관들이 더 많아요. 국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리모델링에 엄청 잘 된 최근의 사례들의 도서관들을 꼭 투어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천시 원미도서관이라든지 뭐 광명시의 하안도서관이라든지 경남의 지혜의 바다, 뭐 부산의 사하도서관, 뭐 이런 공간들을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으로는 이제 처음인데 100억 넘는 규모로 도서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나왔어요. 그래서 군포시의 3본 도서관, 마침 현상 설계를 제가 당선이 돼서 이제 얼마 전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탄생을 하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인연을 말씀하시면 뭐 되게 여러 가지의 인연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인연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문헌보존관이 이제 평창에 실시 설계자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당장 이제 1000만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600만 권 정도 이상의 장서가 이제 국가문헌보존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많은 공간들이 비게 되고,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거든요. 어마무시한 면적이죠. 이 면적 전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연구를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진짜 보물창고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식의 전체를 딱 총괄해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창고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있는 저 바닥에 숨어 있는 모든 보존서고부터 사무공간, 열람공간까지 모든 공간을 며칠을 계속 돌면서 다 보고 새로 도면으로 싹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면 너무 행복하거나 재밌죠. 재밌어요, 진짜. 야, 우리나라 제1의 보물창고를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내가 이걸 다 실제 현황에 맞춰 그렸는데, 야, 그러면 정말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재배치하고 위상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은 연구진 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인연이라고 하면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가 국회 공무원으로 35년 정도 재직을 하시고 지금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지금이 아니죠. 아주 옛날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저희 집이 국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 출근하면 손잡고 국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제 놀고 있었냐면 국회 도서관에서. 그래서 제 어린 유년 시절을 진짜 거의 국회 도서관에서 놀면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깝고 그냥 맨날 놀러 가고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있었고, 이제 커서부터 이제 도서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제 사명감 같은 것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물론 주관도 하고, 뭐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전체 주관하여 펀딩을 받아서 전국의 이제 소외 지역에 매년 6, 7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되게 낙후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2011년에 그 재단에 이제 김수현 목사님을 처음 뵙고 연을 맺으면서 이 취지에 너무 감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게 지어지는 모든 도서관을 재능 기부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해드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도서관에 갔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막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시고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계시는데, 봤어요. 도서관 하나가 그 주변의 지역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얼만큼 행복하게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치면 영월에 있는 월담 도서관인데, 도서관 하나가 지역을 진짜 재생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은 도서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